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8분, 오후 2시 8분, 5월 16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지지율이 이제 뭐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작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대선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지금 5월 달이니까 이제 7월 10개월 전쯤에 그 연설을 하고 있다가 총에 맞았죠. 그 피가 막 나고 뭐 까딱했으면 죽었다. 그죠? 까딱했으면 죽었죠. 이게 여기 맞으면 죽는 건데 이렇게 여기 맞았으니까. 예, 참 하늘이 하는 일이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이지만. 예.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이제 트럼프가 그 상황에서 이제 총을 맞았는데도 겁을 먹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로 좀 이따 일어나갖고 싸우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온 미국 국민들이 움직였죠.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그 우연찮게 또 거기 있던 어떤 기자가 그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성적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진짜 정말 멋진 그림이 나왔어요. 싸우자 이런 이제 그걸 연출을 해도 안 될 만큼 정말 희한한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선은 끝났다. 트럼프가 당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거는 뭐 그게 하늘이 하는 일이죠. 그걸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트럼프의 그 투사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상황이었죠.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건 게임은 끝났다. 이제 선거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그렇지 않았죠.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대선까지의 기간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제 선거일이 뭐 10월 1일이다 그러면은 그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갔다가도 그 3개월 동안에 또 바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선거일 바로 일주일 전쯤 일어났다 그러면 아 이건 끝났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을 겁니다. 한 3, 4일쯤 전에 일어났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비록 정치는 잘 모르지만 선거도 잘 모르고 하지만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잘난 체 하는 웃군은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에서, 이거 그대로 그냥 둘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을 갈아치워 버렸어요. 그 말도 안 되게, 민주당 측에서. 참, 그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도. 뭐, 제가 선거나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저는 뭐 선거, 역사적인 자료도 없고 그런 것도 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머리가 좋다는 거는 조금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제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9년 전이니까 조금은 알게 된 거죠. 이제 조금은. 근데 이거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뭐 해리스인가 뭐 그때 여자로 바꿨어요. 부통령으로. 그게 뭐 가능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겁니다. 정말 미국 선거도. 우리나라 선거랑 되게 비슷한 점이 저는 많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렇게 닮아있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해리스가 이제 그 교체가 됐어요. 바이든은 반발했는데 바이든은 워낙에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냥 진짜 꼭두각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랬는데 뭐 처음에 반발하다가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해리스인지 여자 그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된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총을 맞았을 때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이제 상대가 안 되게 나온 거예요. 바이든보다. 그 전까지는 비슷하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바꿨겠죠. 그 바이든을 후보에서. 근데
이거 뭐 갑자기 총 맞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휙 바꿔버린 거예요. 그 해리슨가 하고. 그런, 이제 상대편에서는 그런 전술을 구사할 수 있죠. 당연히. 선거도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승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거 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심정적으로 트럼프 편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저는 그 트럼프의 마음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뭐 문수형이나 덕수형이나 이런 뭐 성렬이형이나 이런 형의 마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을만을 위해서 막 그 가벼운 막 그 언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막 배신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의리가 있고 형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쭉 보니까 진실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자기 나라 애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애국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면 그 미친놈이죠. 그런 건데 트럼프 편인데 뭐 이제는 끝났다 하길래 그건 좀 이른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리스가 되고 나서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확 앞서가던 지지율이 갑자기 그 뭐 여론조사 발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해리스로 바꾸자마자 뭐 2, 3% 해리스가 앞서는 거예요. 갑자기. 바이든하고는 이제 이게 총 맞고 나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쫙 벌어져가지고 이제 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이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해리스로 바꾸고 나서 이게 똑같아지더니 2, 3% 계속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CNN에서 주로 이제 하는 거고 뭐 미국 언론이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인하고 작년 여름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거는 아마 몇 프로 앞선다고 이게 2, 3%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고 나오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나 보다. 상당한 그 지지율 그 퍼센테이지에서 제가 이제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쟤네들은 선거 조작도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겠죠. 그거 안 하는 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선거 결과도 조작하는 사람인데 선거 결과 조작이랑 여론조사 조작은 둘 다 큰일이긴 하지만 이게 급이 다르죠. 선거 결과 조작은요.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그거는. 그건 살인보다 큰 죄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지금 선거 조작에 연루된 사람들은 거의 뭐 이 사람들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목숨이 걸린 상황이에요. 제대로 걸리면 그냥 목숨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저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성렬이 형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겠죠. 그거 다 죽여서 뭐 합니까, 그거. 그 일을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옛날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겠다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더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선거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 살인보다도 큰 죄를 저지른 거, 선거 조작을 한다는 거는. 그래놓고서 까봐라 그러면은 이건 뭐 음모설이다, 뭐 안 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쪽에서는 제대로 이게 까발려지면 죽어야 되거든요. 큰 죄거든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작년에 그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래 제가 이제 친구한테 그 지인한테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여론조사를 얘네들이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보도를 그렇게 하니까요. 보도를 2, 3%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적어도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걔네가 박빙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10% 앞선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뭐 김문수 후보처럼 거짓말을 안 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보다는 거짓말을 훨씬 많이 하고 살았겠지만 그래도 좀 거짓말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2, 3% 앞선다고 얘기했으면 트럼프가 만약에 자기들이 실제로 앞서고 있다고 그랬으면은 2, 3% 앞선다라고 그렇게 보도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2, 3% 정도 앞선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고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역시 뭐 맞았죠, 뭐 제 생각이. 그래갖고 트럼프가 됐는데 제가 보기엔 부정선거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 표 차이가 났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우리나라 선거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던 게 민주당 측에서 만든 그 영상들을 보면은 뭐 완전히 굳히기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김문수 후보가 거의 되겠구나, 될 확률이 높구나, 적어도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왜냐면은 이 따라잡는 추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너무 물론 지금 이재명이 독주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오죠. 저는 이미 좀 박빙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조사를 해보면 뭐 항상 지금도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는 20% 차이 나던 게 10%로 좁혔으니까, 그러면 그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주일 전보다 뭐 약 3% 올랐다. 그럼 큰 의미가 없죠. 왜? 대선 기간이 지금 뭐 이제 6월 3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속도 자체가 일주일에 10% 올랐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는 뭐 골든 크로스 얘기 나올 만하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걸 보면,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거 보면, 지금 바짝 붙었나 보다. 거의. 지금 대등한가 보다. 그거는 이제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은, 요 기간은 이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니까 이 추세라면 거의 김문수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저같이 무식한 사람의 예측이 맞겠습니까마는, 저더러 만약에 예측을 하라 그러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걸 봐도, 그 동영상 내용만 봐도 뭐 민주당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더 올라가서 이제는 뭐 역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조금 위기 의식을 느끼나 보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 김문수 후보 쪽 영상을 보다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윤 대통령의 탈당 문제예요. 이게 이제 큰 이슈인데, 저는 뭐 그저께인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도 결국은 인간적인 관계인데, 그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의리나 그 명분, 그러니까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큰 명분이 뭐든 간에, 나는 그 큰 명분, 그러니까 한동훈 씨의 얘기는, 한동훈 전 후보의 얘기는 그거죠. 나는 국민을 생각할 적에 큰 그 명분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변명이고요. 그 기본적인 관계를 배신하면서 큰 명분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미 자가당착이에요. 그냥 그 모순이에요, 모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이제 논리에 많이 속았죠. 큰 명분이 그런데, 그렇지,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관계는 내가 배신해도 되는 거지. 배신해야만 되지, 오히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계속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명분도 그런 작은 의리들,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큰 명분이 세워져야지, 그거를 전혀 완전히 허물어뜨려야 큰 명분이 선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말이 그럴듯하죠. 한동훈 그 후보가 그래서 조선 제일검이잖아요. 그 별명이. 말을 그냥 조선에서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말이. 나는 큰 명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큰 그 틀에서 개인적인 관계인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나는 배신으로 마무리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게 홍준표 후보하고 토론에서였나? 그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철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철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쌓여서 큰 명분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다 허물고 배신을 해야만 큰 명분이 산다. 그거는 잘못된 명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게 속고 있는 거죠.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근데 하늘은 참 묘하게도 그런 한동훈 후보를 기가 막히게도 알고
결국 후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제 그런 걸 봤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뭐 제가 지지하던 후보가 안 됐으니까. 또 더군다나 그때는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온갖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쁜 그 내용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저는 정치를 안 보지만 언뜻 보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언뜻 잠깐 볼 때가 있죠.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심정적으로 이거 이재명 대표가 됐어야 되는데 왜 윤석열이 돼가지고 이거 진짜 열받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3년 전인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인간인데 잘못이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은 항상 경중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로 표현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한 3을 잘못했어요. 근데 상대방, 예를 들어서 그때 상대방은 이제 이재명, 지금도 뭐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지만 그분이 만약에 8을 잘못했다. 그런데 8을 잘못한 사람이 3을 잘못한 사람한테 막 몰아붙여가지고 탄핵을 시킨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일을 저는 살면서도 비슷한 원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걸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랑 저랑 다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처음에 잘못을 저 사람이 했어요. 만약에 뭐라고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 가족을 욕을 했다든가 그렇게 칩시다. 그냥 가정으로.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직장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뭐 이제 큰 잘못을 하는 거죠. 제 가족을 욕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화가 날 만하잖아요. 화가 났는데 문제는 화가 나는 바람에 제가 탁자를 뒤집어 엎고 막 물건을 막 파손을 했어요. 이렇게 막 그리고 욕을 했어요. 쌍욕을 막 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처음에 나한테 내 뭐 예를 들어서 부모, 네 애미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이 10 중에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잘못을 예를 들어서 한 8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18 그러면서 이거를 뒤집어 엎었다. 그래갖고 막 물건을 파손시켰다. 이렇게 칩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 잘못이 몇이냐를 따져야죠. 저쪽은 내 부모에 대해서 가족을 욕하고 뭐 이런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격분한 나머지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 뒤집어 엎은 건 몇의 잘못이냐? 그게 8이라면. 그럼 뒤집어 엎은 건 몇이냐? 3이냐? 4냐? 5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7이냐? 부모를 욕한 것보다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부모를 욕하면 그 정도 화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라는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주변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욕했다. 저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현실에서 겪은 건 뭐냐면 이 사람 잘못은 그 순간 없어져 버려요. 제가 잘못했네. 주변에서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현실을 살면서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저 사람은 화를 냈을까?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정치판에서 처음에 든 느낌이 딱 그거예요. 제가 겪었던 아까 그거.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이제 저기서 일어나서 저는 제3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물건을 하면서 욕을 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못을 하지? 그럼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이랑 다툼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보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안 알아보고 이 사람 잘못만 봤으니까 이게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제가 살아본 현실이. 그런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엄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원리가. 계엄을 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막 뒤집어 엎고 막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칩시다. 뭐 계엄을 하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도대체 상대방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지금 계엄 이후에 쭉 일어난 일은 그걸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계엄한 사람만 잘못됐다. 거기다가 더 그 계엄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야 이거 뒤집어 엎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진 잘못이 5다, 6이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를 욕한 거는 몇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니네 엄마는 창녀야 뭐 이랬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정말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엎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제 죄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잘못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더 비난을 받고 이 사람도 비난을 받아야죠. 만약에 화해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오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자기가 더 큰 잘못을 했으니까 더 사과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의 원리. 예. 아무튼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요즘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탈당 문제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려운 입장이죠. 근데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렬이 형이나 문수 형이나 마음은 비슷할. 성렬이 형은 지금 발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 밟고 가라. 상관없다 나는. 이기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게 원래 제가 형같이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야죠. 그런 마음 아니면은 저는 형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고 뭐 지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뭐 그거는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건 제 마음이잖아요. 형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뭐 아유 저건 동생도 가깝네 이런 느낌인데 뭐 그걸 어떡할 거예요. 제 마음을. 그건 제 자유잖아요. 저는 그렇다고요. 문수 형이나 성렬이 형이나 역시 아직까지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뭐 문수 형이 뭐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분은 제가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할 얘기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할 얘기가 생기는데 너무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끊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